오늘은 과거 시리즈 영화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90년대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80년대에서 2000년대 작품들도 좀 섞여 있는데요. 그럼 한 편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영화는 백투더 퓨처 시리즈입니다. 주연은 마이클 제이 폭스, 극 중에 마티 역할이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로이드, 브라운 박사 역할을 맡은. 그리고 감독은 지난번 그 포레스트 검프를 만든 이제 아주 유명한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대표작입니다. 제가 포레스트 검프만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영화기도 하고, 타임머신을 다룬 시간여행 그 SF 영화 중에는 뭐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 않을까. 지금 봐도 뭐 너무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제가 포레스트 검프와 여기 백투더 퓨처 이 두 영화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첫 번째 작품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드로리안은 뭐 현재 아직도 이제 레고나 뭐 플레이모빌과 같은 피규어 장난감으로 여전히 인기가 많죠. 저도 백투더 퓨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플레이모빌에서 출시됐을 때 하나 제가 샀었습니다. 크기는 좀 제 손보다는 좀 큰 편이고, 여기 안에 구성도 여기 마티랑 브라운 박사 같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차에 태웠는데 너무 이게 잘 나왔길래 고민하다가 저도 그 당시에 샀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진열장에 먼지 쌓인 채로 보관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뭐 백투더 퓨처 저런 좀 덕후 같은 사람들도 뭐 드로리안 장난감 이런 출시되면 뭐 좀 환장을 하죠. 1, 2, 3편까지 나온 영화고, 여기 백투더 퓨처도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영화적 소재는 타임 패러독스라고, 시간 여행으로 인한 뭐 사건의 변동, 과거의 시간대의 개입으로 인해 미래가 바뀌는 현상,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서 어떤 일에 개입하게 되면서 미래가 바뀌게 돼가지고 사건들을 바로잡는 내용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줄거리는 1편에서는 뭐 주인공 마티가 이웃집 괴짜과학자 브라운 박사와 친하게 지내면서 개발한 타임머신 테스트를 도와주게 됩니다. 타임머신은 뭐 개발을 성공하고, 성공의 기쁨도 잠시 브라운 박사가 리비아 테러리스트의 핵 원료를 빼돌린 게 문제가 돼서 바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총격을 피하려다가 마티는 뭐 의도치 않게 드로리안을 타고 과거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현재로 돌아가기 위해 과거 시절의 브라운 박사를 만나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렸고, 2편에서는 뭐 미래를 오가는 브라운 박사가 미래의 그 마티의 아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미래로 같이 갔다가 마티가 거기서 산 스포츠 영감이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문제를 바로잡는 뭐 과정을 그렸고, 3편은 2편에서의 브라운 박사가 번개를 맞고 사라진 시점, 거기서 의문의 남자가 건네준 편지에서는 브라운 박사가 서부 시대로 간 것을 알게 되고, 마티는 서부 시대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 브라운 박사와 서부 시대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그렸죠. 뭐 1, 2, 3편 뭐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저는 좀 재밌게 봤었어요. 여기 영화 전체에서 기억나거나 인상 깊은 장면들은 비프, 아빠를 원래 괴롭히던 인물인데 항상 여기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이 꼬이게 돼요. 비프로 인해서. 인상 깊은 거는 비프와의 악연, 그리고 2편 그 미래 세계에서 마티가 이용하는 그런 용품들이 조금 기억에 남네요. 여기서 좀 유명한 게 호버보드, 여기 동시에 같이 미래 배경의 나이키 신발, 요거랑 요거 점퍼, 뭐 자동 건조 기능도 있고, 뭐 미래 기술을 좀 탑재한 그런 점퍼, 좀 상상력을 좀 잘 발휘한 것 같아요. 흥행 및 평가로는 명실상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명작이며, 이러한 격창과 더불어 흥행에도 크게 성공해 1980년대 최고의 흥행 시리즈물로서의 인지도를 쌓았다. 1편은 무려 그해 전체 영화 중 최고의 흥행작이었다. 이후에도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들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늘상 회자된다.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명작으로 회자되어 기억되는 시리즈이며, 곳곳에서 인생작으로 꼽는 영화 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리즈이기도 하다. 영화 외적으로도 레트로를 상징하는 아이콘 중 하나로 기억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1900만 달러를 들여
만든 1편이 북미 흥행만으로 2억 1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흥행 수익을 거둬들였다. 해외 흥행까지 합치면 거의 4억 2천만 달러에 이른다. 저도 뭐 다른 좀 친한 사람들하고 인생 영화 뭐가 있냐고 얘기하면은 꼭 저도 포레스트 검프랑 이 백투더 퓨처는 꼭 얘기하게 되는 것.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좀 백투더 퓨처만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두 번째 영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도 1, 2, 3편. 원래는 4편까지도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얘기해 드릴 거는 1, 2, 3편만 다룰게요. 주연은 해리슨 포드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 각본은 조지 루카스. 저는 감독도 조지 루카스가 맡은 줄 알았는데 영화 인디아나 존스 보시면은 그 인트로에 루카스 필름이라고 뜨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작도 조지 루카스가 맡지 않았나 싶었는데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맡았더라고요. 장르는 액션, 모험. 영화는 1에서 4편까지 나왔고 80년대 작품은 1에서 3편. 그 이후 2008년에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라고 이제 속편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3년 올해도 속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5편이고 부제는 인디아나 존스와 운명의 다이어리래요. 너무 제가 기대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올해 개봉하는 영화 중에 감독은 제임스 맨 골드라는 감독이고 로건이랑 포드 대 페라리 만든 감독이라고 하니까 인디아나 존스 팬이시라면은 요거 속편 5편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줄거리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좀 그냥 시리즈별 기억나는 내용이랑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했는데 1편은 레이더스로 뭐 성괴의 전설을 찾는 내용. 요 시대적 배경이 1936년이라고 하니까 요 당시에 이제 나치군과 뭐 대립하면서 보물을 뭐 먼저 찾는 내용이었고 2편은 제목이 마궁의 사원. 최근까지 미궁의 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검색하니까 마궁의 사원이더라고요. 또는 저주받은 사원이라고도 하고 마을에서 뭐 빼앗긴 보물을 이제 그 저주받은 사원에서 이제 그 보물을 빼앗아 가지고 마을에게 뭐 돌려주는 내용이었는데 여주인공이 그 사원에 초대받아서 뭐 원숭이 골탕 먹는 장면. 이것도 어린 시절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이것도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여기 인디아나 존스를 돕는 여기 조수 아역 배우 어린이 이 배우가 현재는 이렇게 크셔가지고 최근에 사진 찍은 게 나왔는데 사진 찾다가 넣어봤고요. 3편은 최후의 성전 극중 아버지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 역할로 나온 숀 코넬리 영감님이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장면 그 성배를 선택해서 아버지를 뭐 구하는 인디 그 내용이 좀 기억에 남네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큰 대중적 인기를 얻은 모험 영화로 평가받는 시리즈이다. 스타워즈와 함께 명배우 해리슨 포드의 대표 명작 시리즈로 수많은 패러디와 오마주를 양산해내며 영원한 아이콘이 되었다.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는 대중문화계의 인기 아이콘으로 현재까지도 회자되며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중절모와 채찍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 매우 유명할 정도. 그 당시 미국 전체 흥행 1위였다. 동시대 1980년대 시리즈 3편 연속 월드와이드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했을 정도로 당대 엄청난 파급력의 인기를 지녔던 전설적인 사가 시리즈. 이 시리즈를 빼놓고는 1980년대 문화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다. 여러모로 4편을 제외한 1, 2, 3편은 작품성과 오락성을 모두 지닌 위대한 고전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1편인 레이더스는 대중 취향의 오락성 높은 액션 어드벤처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되는 기염을 토하며 그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영화적 성취를 크게 인정받았으며 수많은 어드벤처물의 바이블이자 교과서로 쓰이는 걸작 시리즈이다. 하긴 이렇게 명작이니까 요즘에도 뭐 레고 시리즈도 나오고 뭐 게임도 나오고 뭐 수많은 좀 모험 장르의 영화들이 좀 인디아나 존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네요. 네, 세 번째 작품은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는 많은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냥 딱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딱 원투만 이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리즈니까. 시리즈 첫 작품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인공지능의 반란을 소재로 한 SF 액션 영화로 둘을 단숨에 스타덤에 올린 명작 영화로 평가받았다. 이후 후속편인 2편도 엄청난 성공을 거둬 명작 SF 시리즈 반열에 오르게 된 8, 90년대 최고 인기 영화 시리즈였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전략방어 네트워크, 스카이넷이라고 보통 하죠, 영화에서는. 스카이넷이 스스로 지능을 갖추고 핵전쟁을 일으켜 30억이라는 인류를 잿더미 속에 묻어버린다. 비상한 지휘력과 작전으로 인간들을 이끌던 사령관 존 코노는 반기계 연합을 구성, 기계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반전된다. 이에 스카이넷은 2029년 미래의 이제 시점이죠. 어느 날 타임머신에 그 터미네이터 T800을 태워서 1984년 LA로 보내게 된다. T800의 목적은 존 코너의 어머니 그 사라 코너를 찾아내서 살해해서 존 코너의 탄생 자체를 막는 것이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존 코너 역시 카일 리스라는 젊은 용사를 보내 그녀를 보호하게 한다. 터미네이터에게 거의 쫓기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결국 뭐 둘은 사랑에 빠져서 이제 존 코너를 낳게 되고, 존 코너는 뭐 미래에서 그 내용을 알았겠죠. 그래서 카일 리스를 보내되고, 자신의 아버지니까. 이 편에서는 그 사라 코너를 살해하는데 실패한 스카이넷은 이제 저항군 지도자인 존 코너를 살해하기 위해 다른 터미네이터 T-1000을 1995년 다시 LA로 보내게 된다. 그 한편 미래의 존 코너도 과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명의 수호자를 보내게 된다. 이게 이제 T800이죠. 이 편에서는 T800이 이제 그 존 코너를 지키는 아군으로 나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T800을 통해 전해 듣고 스카이넷을 개발하기 전 시점으로 가서 그 개발 자체를 아예 막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편의 마지막 그 인상 깊은 장면, I'll be back. 자신도 이제 미래에 그 위험이 된다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 요거는 뭐 길이 남을 명장면이죠. I'll be back. T-1000도 액체 인간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한 존재감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특유의 작품성과 흥행 실적이 모두 인정받아 2000년대 이후로도 다른 감독들에 의해 다수의 속편이 제작되었으나 1, 2편만큼의 고평가와 흥행 실적을 보여준 작품은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존재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계반란이라는 개념에 대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확실히 각인시킨 작품이 되었다. 이 작품의 흥행으로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대중들은 현실의 인공지능과 인간형 로봇을 스카이넷과 터미네이터에 비유하며 거부감을 가지곤 한다. 최근에도 이런 AI 관련 그 뉴스를 보면은 그 AI가 최근에 그 챗GPT가 좀 위험한 발언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 터미네이터를 봐서 그런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위험을 느끼게 된 게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 미래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터미네이터는 AI 로봇 이것에 가장 잘 맞는 주제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 작품, 주라기 공원 시리즈. 주라기 공원은 1, 2, 3편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맡았죠.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작이기도 하고, 주연은 샘닐 로라던, 제프 골드블룸. 1편에서 나왔던 주인공 배우들이고, 이분들은 그 이후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마지막 작품에서도 뭐 출연하게 되죠. 마이클 크라이튼의 대표작이자 베스트셀러 소설 주라기 공원을 바탕으로 제작된 스티븐 스필버그의 SF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의 여기 공룡을 복원한 요런 기술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작중 세계관은 뭐 실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한 유종 공학 기술이 존재하며, 모종의 이유로 호박 안에 갇힌 모기들이 죽기 전 빨아먹은 공룡들의 피를 추출한 복원이 가능하다는 설정. 1편에서는 뭐 주라기, 어차피 원제도 주라기 파크죠. 테마 파크로 만들려던 의도가 이제 그 어떤 위험에 바로 노출되자마자 이제 주인공들이 그 공룡을 피해 생존을 하게 되는 스릴러물로 바뀌게 되죠. 1편에서는 공룡의 유전자를 빼돌리기 위한 배신자의 계획에 공룡들이 모두 풀려난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악하는 주인공들의 탈출. 2편은 다른 섬에 살아남았던 공룡들이
돈벌이가 될 것이라 생각해 생포 후 도시로 운반하여 다시 공원을 만들려 했다가 참교육 당하는 인간들의 비참한 말로 3편은 2편과 동일한 섬에서 주인공 일행이 생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 커리어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걸작 중 하나로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 수준을 넘어 1990년대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후속작이 나오며 공룡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시리즈물로 자리 잡았지만 이 첫 작품의 임팩트를 뛰어넘는 후속작은 없다는 평가를 듣는다. 전체 그 틀에 대한 주제는 그 1에서 3편까지는 인간들의 탐욕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묘사했고, 그 후폭풍으로 생긴 4, 6편에서는 본인들이 만들어낸 존재들을 생명으로 인식한다면 그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담아내고 있다. 이런 심오한 그 주제가 있었네요. 마냥 그냥 재밌게 오락영화만 봤었는데, 요런 그 메시지를 보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라기 공원도 시리즈물로서